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머리가 똑같습니다. 일단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앞뒤를 봅니다. 메이크를 타동사라고 해요. 뒤에는 전치사 to가 있네요. 뒤에 명사가 왔고요. 그렇다면 빈칸은 목적어 자리가 확실하죠. 보기 중에 목적어, 즉 명사를 골라주는 문제인데 ed가 붙은 단어들은 절대 명사가 될 수 없어요. abl이 붙으면 형용사죠. 그래서 ER이 붙은 게 명사지. 그래서 C를 답으로 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딜리버는 동사예요. ER 붙었으니까 사람 아닌가요? 그럼 딜리브라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딜리버러가 사람이죠. 배달 원. 그래서 이거는 배달들이라는 A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퀵이라는 업체가 배달을 할 거다. 누구한테? 고객들한테 도시의 경계선 이내에 있는 서울이면 서울, 경기권이면 경기권, 배달을 딱 거기까지만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 시험에 꼭 나올 문제예요. 앞에 밑줄이 있어요. 이 말은 뭐 빈칸이 어떤 동명사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뭐뭐 하세요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어디를 봐도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동사 자리 맞고요. 보기 중에 동사에 해당될 수 있는 B번이 답이 됩니다. EN이 붙으면 동사예요. 단 형용사에 EN이 붙으면 혹은 명사에 EN이 붙으면 동사인데 이튼 같은 거 조심하세요. 이튼, 먹힌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과거 분사라고 해서 동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에 요 en이 붙은 단어 조심하세요. 형용사에 en이 붙으면 뭐뭐 하게 하다 동사가 됩니다. 물론 명사에 en이 붙어도 동사가 돼요. 근데 이제 이튼 같은 단어 있어요. 과거 분사라고 하죠. 먹힌이란 말인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렇다면 동사에 s가 붙었으니까 동사의 단수형, 동사에 ed가 붙어 있으면 과거형 혹은 과거 분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명사.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이런 걸 좀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 봤더니 여기 ed 붙은 거 이거 동사 아닌가? 아, 이거는 진공 포장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빈칸이 동사 차리고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명령문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세요. 동사 원형을 골라야죠. 보기 중에 원형이 뭐냐? B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가볍게 하세요. 너의 여행용 가방을 스마트 패킹 기술로 예를 대면 뭐뭐와 같은 이거 보고 동사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옷을 말아버리는 거야. 뭘 사용해서? 진공 포장 가방을 사용해서 진공 포장 비닐을 사용해서. 자, 이 문제는 보기 중에 접속사가 한 개 섞여져 있어요. 이 since 같은 경우에는 전접부라고 해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동사의 개수를 딱 세세요. went up 했고 is 그랬네요. 동사의 개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접속사가 아닌 것들은 막 지워주면 돼요. 전치사네, 전치사네, 부사네. 그래서 A번이 답이 되고 전접부 약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딱 가르쳐 보면 저 위에 영상 딱 올라가니까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A번을 집어넣고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되느냐? since는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이윤이 작년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공간이 있다. 더 많은 자원에 대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연구하고 개발 어떤 활동들을 향해서. 그래서 해석도 자연스럽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동사 문제라고 해요. 동사의 수나 태나 이런 걸 따져주는 앞에 올도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벌써 생각나야 되고 보기 중에 동사가 안 되는 게 있나 봤더니 다 동사입니다. 약간 쓸데없는 짓 했죠. 어차피 동사인데. 근데 동사 원형이 딱히 올 이유는 없어요. C번부터 탈락되고요. 목적어가 있나 봤더니 대절이라는 게 있네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대절이 있으면 이거 목적어야.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지. 그래서 D번을 확 제껴버리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는 함정 문제예요. 이 that부터 나머지는요. promise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대절이라는 내용의 약속. 그래서 빈칸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예요. 대절이 목적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능동태인 A번이나 B번은 자기 자신의 목적어라는 게 여전히 있어야 되고 D번은 안 그럴 때 쓰는 수동태니까 정답이죠. 또 우리가 약간만 해석을 해봐도 약속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지 약속이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D번이 들어오면 좋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다 보고서를 뭐에도 불구하고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약속 그 약속이 보고서가 도착할 거라는 약속 언제 하루의 일과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당히 함정이 들어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되게 재미있는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했던 문제인데 일단 이 like의 성분이 뭐겠는가? like가 좋아하다 이러면 안 돼요. 비동사 뒤에 오는 like는 마치 뭐뭐처럼 뭐 예를 테면 뭐뭐와 같이 이런 전치사니까 일단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가 맞고요. 좋아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사가 아닌 D번부터 소거하고요. 뮤지컬이냐 뮤직이냐 뮤지션이냐 다 명사이긴 한데 좀 해석이 다르죠. 뮤지컬은 우리 뮤지컬 배우 할 때 그 뮤지컬이에요. 뮤직이라는 것은 음악이고요. 뮤지션은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해석에만 의존해서 풀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법을 적용해 볼까요? 이런 사람을 뜻하는 말은 일단은 앞에 관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A musician, the musician, my musician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복수형으로 musicians. 일단 그래서 탈락이죠. 뮤지컬이냐 뮤직이냐. 사실은 뮤지컬도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사가 없어서 탈락시킬 수는 있는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CEO의 연설이 회사의 비전에 대한 연설. 그것이 마치 뭐처럼 같았느냐, 뭐와 같았느냐, 직원의 귀에는 뭐과 같았을까요? 음악과 같았다라는 말은 음악처럼 들렸다. 그만큼 달콤했다. 우리 회사 이거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대박 날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 여러분들 봤더니 나중에 다단계 회사 있어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런 느낌. 그래서 음악처럼 들렸다라는 식의 내용이니까 B번이 답이 되고요. 이게 뮤지컬처럼 들렸다고 하면 안 되나요라고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데 관사가 있어야 돼요, 일단. 뮤지컬. 근데 뮤지컬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의 장르인 거죠, 장르. 어 그래서 꼭 저 연설 자체가 이렇게 뮤지컬처럼 들리진 않을 거예요. 연설은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처럼 들렸다는 말이 해석상도 더 자연스러운데 뭐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문법적으로도 관사나 소유격 이런 게 앞에 없고 복수형이 아니니까 불가산 명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동사가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어요. 이렇게 enable 같은 동사가 딱 등장하면 뒤에 목적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는 게 오는 이 패턴 이것을 우리는 O형식 구조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계열의 동사들 주로 희망하고 요청하고 설득하고 허락하는 그런 계열의 동사들인데 이런 걸 저는 이름을 구원 동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하다, 원하다, 허락하다, 요청하다 이런 계열의 동사고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죠. 멘토십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한다. 인턴들한테 얻는 것을 현장 경험을 그들의 어떤 분야에서 필드는 들판이 아니고 분야라는 뜻이죠. 연구의 분야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 동사 사이의 부사 자리인데요. 보기 중에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ly 붙어 있는 D번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A번도 부사, B번, C번이 다 부사들이에요. 이렇게 부사들이 여러 개 왔는데 보통 한 개 정도 혹은 두 개 정도만 ly로 끝나고 나머지 부사들은 좀 짧은 길이의 그런 부사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연속으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로 시제를 봐줍니다.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지금 현재네요. 두 번째로는 자리라는 걸 봐주세요. 뭐 동사 앞이냐, 동사 뒤냐, 형용사 앞이냐, 형용사 뒤냐, 문장의 맨 앞이냐 이런 자리들에 따라서 오답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어와의 어울림, not이 있는지,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이런 걸 봐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현재니까 현재를 좋아하지 않는 게 있나? 뭐 recently라던가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일단 현재를 좋아하는 건 있네요. often이라는 단어가 빈도부사라고 해서 현재 시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바로 해석 들어가지 마세요. 자리라는 걸 이제 봐줍니다. 지금은 동사 앞에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죠. 그러면 extremely 탈락시킬 수 있어요. 이 단어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와서 정도를 바꿔주는 말입니다. extremely heavy, 무거운데 정말로 많이 무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nough라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의 뒤쪽에 와요. good enough, full enough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벌써 틀린 거예요. near라는 거는 부사로서는 뭐 많이 쓰이진 않아요. 가까이 와. 그럼 뭐 come near to me 이런 식으로. 근데 시험에서는 뭐 부사로서는 잘 안 쓰이고 보통 전치사로 near my house 내 집 근처에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락시키면 답은 C번밖에 없고요. 참고적으로 거의라는 단어가 nearly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는 동사 앞에 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미가 맞아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를 집어넣고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교통 체증이 종종 발생을 한다. 뭐 동안에? 러시아워 동안에. 벌써 여기서 해석 끝났죠. 그럼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번 에어리아에서 도시 지역에서 그래서 지연을 야기시킨다. 통근자들한테는 마무리 해석까지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기에 막 대명사들 같은 게 있네요. 대명사 유형 맞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유형 중에서 이렇게 후라는 단어로 뒤에서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 선행사라는 게 필요하고요. 보기 중에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해주시면 풀만한 문제인데 those라는 단어가요. 복수명사를 받을 때도 쓰지만 이것이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those peopl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A번 들어오면 뭐 많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되고요. those랑 같은 말이 anyone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시 사람들인데 anyone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anyone who 하고 싶으면 anyone who lives 해서 s 붙여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어차피 다 탈락이 되는데 또 앞에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파야닷컴이라는 이곳이 제공을 하는데 저가의 그런 주택 해결책들을 제공을 합니다. 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도우스는 나온 지 한 20번 정도 토익 시험을 보면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20번의 시험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어요. 이제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이번 시험 이거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제가 찍어준 거니까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대명사 문제고 시험에서 목적격이 답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지금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서 이 목적격이 답이 잘 안 되니까 제귀대명사를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어 자리에 오는 주격이라던가 뭐 명사 앞에 오는 소유격은 제거하고 둘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제귀대명사가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왠지 C번 같은데라는 생각을 딱 해주고 들어가 봤죠. 근데 워커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그래서 C번 벌써 좋아요. B번이 안 되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여기서 댐을 집어넣게 되면 이 댐은 절대 워커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다른 누군가가 없어요. 복수명사 자체가 없어요. 뭐 이 자리가 저 뒤에 있는 이런 인더스트리, 업계 표준을 가리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C번이 답이 되고요. pride oneself on이라는 게 뭐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캔식스 스틸이라는 업체의 작업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 compliant with 그러면 이 표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pliant with 그러면 요게 후치수식이라 불러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업계의 표준을 준수하는 환경. 요 사이에는 which is 뭐 that is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죠. 형용사가 후치수식해주는 패턴이 됩니다. 보기 중에 접속사가 하나 섞여져 두 개나 있네요. 그렇다면 주어 동사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빈칸 뒤에 demand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remains가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딱 있으니까 일단은 접속사 아닌 것부터 막 지워 봅시다. along with는 전치사입니다. 어떤 단어가 전치사로 끝나면 그냥 전치사예요. in between이라는 것도 뭐 부사 역할로도 사용되고요. 일단 접속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A하고 B가 남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것도 대입해보고 저것도 대입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답이 잘 되는 단어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좋아요. 빈칸 앞에 콤마가 없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콤마를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만 부사절 접속사인 as long as 뿐만 아니고 부사절 접속사는 앞에 콤마를 안 찍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시험에서는 보통 안 찍은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콤마가 없으면 B번이 우선이고요. 콤마가 있으면 A번이 우선이 됩니다. B를 우선으로 해주고 나서 해석을 쫙 빠르게 해보는 거죠. 우리가 재고의 수준을 높게 계속 가져갈 것이다. 유지를 할 것이다. 뭐 하는 디맨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남아있는 한은 그렇게 할게요. B번이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앞에 컴마가 없기도 하지만 여기 시제가 현재죠. 이쪽 주절이라고 하는데 미래입니다. 부사절이라는 데 현재가 있고 주절에 미래가 있을 때는 이 부사절 접속사가 우선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걸 우리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고 이것은 조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항상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이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탁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A번에 대한 점검도 해 주는 게 안전하겠죠. A번은 앞에 이렇게 미래 시제를 써 주고 나서 인과관계로 다시 현재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앞쪽에 오히려 뭐 현재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미래로 넘어가면 몰라도 또 이 인과관계를 보면은 앞에 게 발생을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 뒤에 있는 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게 어떤 조건이 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앞에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식의 문맥인 거죠. 해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고 수준을 높게 유지할 것인데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가 되는 한은 보기에 접속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의문사라고 하는 것들은 접속사예요. 이게 들어오면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고 ing가 있네요. 그리고 이 ing에 딸려 있는 어떠한 성분 이런 걸 우리는 동명사 그리고 동명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접속사들이 다 탈락되고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고요.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for라는 단어가 보기 중에 등장하면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로 대입하세요.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뭐뭐 때문에, 뭐뭐용으로, 뭐뭐를 위해서, 뭐뭐에 하나여 이런 해석이 어울린다 싶으면은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보고서가 제안을 한다. 최적의 전략들을. 근데 이 전략들은 뭐 하는 전략이냐? 뭐뭐를 위한 전략, 운영상의 어려움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을 위한 전략. 해석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D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이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뭐 전치사 자리냐 접속사 자리냐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B번은 접속사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빈칸 뒤에 명사 있고 콤마 있고 문장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접속사인 B번부터 탈락되고요. 전치사 중에서 이제 진수팍이라는 여기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뭔가 사람과 어울림이 없는 단어가 있는가라고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근데 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나 봤더니 저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세 명의 다른 중역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other라는 것이 뭘 나타내냐면 저 사람은 기본으로 깔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을 나타내죠. 그래서 진수파크도 누구라고 추론할 수 있냐면 중역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있는데 다른 또 세 명의 중역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뭐 과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보기 중에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근데 in addition to, without, except 다 느낌이 여러분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은 without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런 거를 지참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have냐 뭐 don't have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권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여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참의 유무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사람과 어울림이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A번하고 D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가해서 또 세 명의 다른 중역들이 참석을 할 것이다. 이러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에요. D번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저 사람 빼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의 의미로 가려면요. 이쪽에 other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저럴 때는 except 진수 파크라는 말이 먼저 오고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와야 돼요. 모든 직원들 누구를 제외하고 진수 파크를 제외하고 지금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을 가리켰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아닌 추가의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D번은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D번이 오고 싶을 때는 포괄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거 하나를 빼내는 개념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세 개가 이렇게 있는 이게 추가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림으로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논리 구조가 다른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진수파크에 추가적으로 다른 세 명의 중역들이 근데 이 모터 파머스더클스라는 제약 회사로부터의 이 회사의 사람인 거죠. 그 중역들이 참석할 것인데 국제무역 뭐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동사어의 문제는 일단은 목적어의 어울림부터 먼저 봐주고 시작합니다. 혹시 보기 중에 자동사가 있으면 지워주시고요. 딱 봤더니 빌딩이 목적어죠.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자동사인 D번이 있네. 그럼 D번부터 지워야지 이러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depart가 보통은 자동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타동사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번도 사실은 후보로 올라섭니다. 아직은 무리라고 판단이 돼요. 좀 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 봐야죠. 그러면 일단은 빌딩을 간주하다, 빌딩을 완성하다, 빌딩을 떼어내다, 빌딩을 떠나다. 사실은 오답 보기들이 나머지 3 개는 빌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regard는 보통 A를 B로 간주하다, regard A as B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complete는 보통 작업이나 일 같은 걸 완성하죠. detach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게 detach예요. 빌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남는 게 depart밖에 없겠는데 이거를 집어넣고 해석이 어울리는지 볼게요. 빌딩을 떠날 때에는 분명히 해 주십시오. 끌 것을. 모든 lights는 등불들이죠. 그리고 lock the doors. 문을 잠글 것을. 너 뒤에 있는 문을 잠글 것을. 이거는 빌딩을 떠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네요. 그렇다면 D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니까 역시 해석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볼지는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갑시다.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항상 전치사가 우선순위가 되고요. 특히나 인을 되게 좋아하는 명사가 뭘까? 증감흥이라는 게 있어요. 증가, 감소, 흥미의 인이다. 그래서 보기 중에 혹시 흥미라던가 증가나 감소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풀이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딱 봐도 C번이 그렇죠. reduction은 감소, 줄이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혹시 뭐뭐를 줄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해석을 해봅니다. 회사의 결정이 있는데 뭐 하겠다는 결정이냐? 이행하겠다. 뭐를? 감소를. 플라스틱 사용의 감소. 플라스틱 사용의 감소를 이행을 하겠다.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그 결정이 뭐뭐와 부딪혔다. 어디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뭐랑? 칭찬. 뭐의 칭찬이냐면 고객들로부터의 칭찬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칭찬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C번이 벌써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단어들은 인과 어울림이 일단 없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해석해도 어색합니다. deletion은 삭제라는 말이죠. calculation은 계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좀 중요한 단어예요. 고득점 필요한 학생들은 외워주세요. 파트 7에서도 한번 나온 적 있고 파트 5에서도 나왔습니다. procrastination이라는 단어인데 미루는 것, 뭐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그런 뜻으로 미루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좀 어려운 단어에 속하는 거죠. 물론 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니까 보기의 뜻부터 확인해 볼까요? free는 자유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료, 공짜의 이런 뜻이 있고요. 커뮤니티는 우리 지역사회, 마을 회관 같은 거 커뮤니티 센터 할 때 쓰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valuable은 소중한, 가치 있는, kind는 친절한입니다. 근데 빈칸 뒤에 뭐를 수식해 주는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addition이라는 것은 추가물, 추가적인 것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D번은 탈락시키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ind는 친절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A, B, C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죠. 리더십 스킬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추가적인 것이 될 것이다. 어디에 대해서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 Executive가 들어가면 보통 회사의 경영진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영진 중역 개발 프로그램. 저기를 다녀오게 되면은 저 수업을 듣게 되면은 뭔가 이제 경영자로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건데 거기에 이 과정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그냥 공짜로 던져주는 것이냐? 중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 이 중역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C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